고민 있수다. 이해되는 다음 세대, 은혜로운 모든 세대. 저희가 제안하는 사역의 이름입니다. 고민이 있다의 방언이기도 하고요. 이 고민에 대한 수다를 떨다 라는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우선 이 제안이 무엇을 하는 사역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다양한 세대가 함께 모여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사역입니다. 모든 세대가 대화를 통해 은혜를 얻는 커뮤니티 멘토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역인데요. 그렇다면 이 사역 제안이 동산교회에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안산동산교회의 예배와 교제는 모두 비슷한 연령대에 각 세대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각 세대에게 필요한 양육 또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와 교제의 자리는 부족했습니다. 서로 다른 생활 방식 속에서 자라왔기에 관심사도 다르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좁아 그저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여겨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이 자리를 피해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안산동산교회 안에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대가 달라도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모두가 비슷한 문제와 고민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적인 차이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함으로써 서로의 부족함을 세워 극복해 나간다면 모든 세대가 은혜로 하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가 이 사역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는 모든 세대가 함께 소통함으로써 세대 간의 간극을 완화시키고 또 그와 동시에 각 세대가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함께 나누며 다음 세대를 비롯한 모든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지닌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역을 누가 진행하면 좋을까요? 먼저는 사역을 위한 교회와의 소통을 담당해 주실 사역자분, 그리고 멘토링 모임의 진행과 서기 역할로서 조장을 담당해 주실 교육국과 교구국을 중심으로 한 평신도 구성팀 분들이 이 사역만을 위해 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멘토와 멘티로서의 대화 참여는 모든 성도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멘토링 모임은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나눔을 진행하고 섬기시는 조장과 멘토들을 위한 세미나 혹은 사전 교육 모임 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의 진행 시기는 2021년 하반기에 사전 준비 단계를 거친 후에 2022년 2월부터 진행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사역 진행에 대한 세부 사항은 윤동 자매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진행은 이렇습니다. 먼저 사전 준비 단계로 8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설문지에 대한 설명만 덧붙여 보겠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사역에서 이 설문지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멘토와 멘티가 대화를 나눌 것인지, 각 세대별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필수 조항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별 대화방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40대의 성도님이 위 질문에 자녀와의 관계를 체크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갈등이 있어 이 고민을 가지고 20대인 디지털 세대 성도님과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고 한다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고민을 주제로 대화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주제라도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던 세대에 따라 다양한 대화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A는 디지털 세대인 10대, 20대 멘토와 아동 청소년 자녀를 둔 30, 40대 멘티, B는 자녀가 청소년기 시절을 지나 성인이 된 50, 60대 멘토와 아동 청소년 자녀를 둔 30, 40대 멘티, 이러한 방식으로 다양한 주제, 다양한 세대의 멘토, 멘티가 속한 대화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 준비 단계를 거쳐 본격적으로 고민 이수다 사역을 시작하고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역 제안서에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준비와 모임에 대한 과정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모임 준비로는 멘토들을 위한 강의와 나눔 형식의 세미나를 진행하고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함께 전체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각 주제별 대화방이 만남이 시작됩니다. 첫 모임에서는 인사하고 신청한 이유와 주제에 대한 간단한 나눔을 하고, 두 번째 모임에선 지난번 모임을 통해 들었던 서로의 고민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어떤 기도와 고민을 했는지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세 번째 모임에선 각자가 삶에서 적용한 부분에 대해 나누고, 마지막 모임에선 적용하며 깨닫게 된 것과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마무리합니다. 이후에는 피드백을 받으며 사역을 마칩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사역은 커뮤니티 성격이 강한 멘토링 사역입니다. 그래서 1대1 관계보다는 그룹형 멘토링을 통해 2명의 멘토와 3명의 멘티가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멘토는 답을 주고 멘티는 답을 듣는 관계가 아닌 공동체 안에서 경청하며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역의 플랫폼이 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경청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온라인상에 만들어져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 플랫폼이 활성화된다면 자연스럽게 이 사역에 대한 안내와 모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15조 인사드리겠습니다. 15조 자리에 일어나 뒤를 돌아봐 주세요. 15조 차렷 인사.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전 프로젝트 4단계 디자인팀 다음 세대 16조 발표 부분을 맡은 김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차이고요. 해당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작에 앞서서 해시태그로 저희 조가 어떤 것을 생각했는지를 좀 넣어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넘어서 일상과 직장에서 선교하는 선교자로서 복음과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진로, 어떤 직장, 그리고 어떻게 성장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가운데에 선교사로 부름받아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혼자 하는 것이 아닌 같이 고민해보기, 우리 동산교회 성도분들과 함께 동역하고 고민해보면서 진로라는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춰본다면 좋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사역 제안 방향은 이렇습니다. 세대 간 진로 멘토링 프로젝트. 저희 그 밑에 세 번째 해시태그 보면은 이게 저희 슬로건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한번 읽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누구나 한 명의 멘토와 한 명의 멘티로. 예, 감사합니다. 예, 바로 산돌 진로 멘토링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산돌 진로 멘토링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사역은 안산 동산교회 성도 간의 진로 멘토링입니다. 처음에는 일부 세대로 시도하겠지만 추후 전 세대가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멘토링 사역을 통해서 세대 간의 이해를 돕고 동산교회가 추구하는 코이노냐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PPT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은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 있다면, 저희 멘토링 사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취업 패키지 성향의 그런 멘토링이 아니라 같은 직군과 목표로 하는 직업 그 안에 동역자를 찾는다는 느낌의 멘토링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진로를 향한 마음과 진로를 향해 준비해야 될 것들, 뭐 그 멘토와 멘티가 만나서 정말 그 진로라는 큰 틀 안에 정말 다양한 신앙적인 고민들까지 같이 나눌 수 있는 종합적인 멘토링을 저희가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진로 멘토링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 세대의 멘토 멘티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겠지만 우선은 주 타겟층을 대학 청장년에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진행은 우선 청년, 장년부를 섬기시는 사역자분들이 좀 담당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멘토링 희망하거나 또는 추천을 받은 대학 청년, 장년부 성도분들을 대상으로 우선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 멘토링 사역이 정착이 돼서 퍼져나가면 궁극적으로는 모든 성도 중 희망자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 진로 멘토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부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먼저 멘토링 교육 체계, 즉 올바르게 멘토링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멘토링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것이고, 멘토가 충분히 확보되어 멘티와 잘 연결되는 타이밍에 멘토링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소는 크게 세 가지 종류를 생각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는 비대면, 아니면 카페 같은 만남의 공간을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혹은 멘토가 멘티를 실제 직장이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접 멘티와 교제를 하는 것이겠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 사역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멘티의 진로 멘토링 접수입니다. 크게는 웹 설문지, 플랫폼 사이트, 주보를 생각했는데요. 웹 설문지는 진로 멘토링 신청을 구글 시트나 네이버 폼 등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그 안에서 진로 방향, 신청 사유, 멘토링 중에 구체적으로 도움받고 싶은 것이나 질문 내용을 적는 것입니다. 플랫폼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온돌방 사이트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이제 공개 사이트로 그곳에서 이제 멘티가 직접 멘토를 구인해 보는 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바로 매칭되지 못한 멘토링 요청글이 있을 텐데, 이것들은 이제 멘토링이 연결될 때까지 이제 게시판을 옮겨서 따로 그곳에서 보류를 해서 나중에 이제 그거를 보시는 멘토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이제 직접 연락을 취하시거나 사역자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연락을 취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번에 영상 광고 등을 통한 구인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보 같은 경우에는 최대 3주까지, 영상 광고는 뭐 저희 이제 예배 끝나면은 결혼 광고 이런 것도 나오는데 예배 후에 잠시 구인하는 광고 시간이 있다면 그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다음은 멘토인데요. 처음에 바로 멘토가 자발적으로 나오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기에 이 부분은 사역자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고해 주심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교구 공동체 사역자의 추천으로 첫 시작하는 멘토링에는 약 30명 정도의 멘티 수요에 맞춘 멘토분들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멘토링에서는 이분들의 추천으로 릴레이 멘토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발적으로 멘토를 해주시겠다는 분도 계신다면 물론 오케이죠. 그렇게 해서 멘토 리스트를 점차 확보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렇게 매칭이 된 후에 본격적인 멘토링 전 시작 전에 구비 사항인데요. 먼저 멘토링을 진행하기 전에 멘토와 멘티는 1회 멘토링 사전 교육을 받습니다. 이때 사전 교육의 방향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업 패키지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 진로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가 동역자를 찾아간다는 느낌으로 취지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멘토와 멘티는 서로 만나서 서약서와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때 이제 구체적인 방향, 우리가 만나서 어떻게 할까에 대한 결정을 이때 하게 됩니다. 멘토링은 2달 안에 최대 4회 정도를 만나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멘토링 방법은 뭐 대담이나 강연이나 뭐 독서 나눔, 직업 체험 등 이제 그 멘토링 안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그 소정의 활동비를 좀 지원해 보고자 하는데요. 멘티에게는 카페 이용료 회당 10,000원, 그래서 최대 4회 정도 지급을 하고요. 멘토에게는 도서 구입 지원금 등의 목적으로 30,000원 이내 1회 지급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로 멘토링 중에는 이제 회기별 사진과 멘토링 후 보고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멘토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나 확인 후에 이제 활동비를 주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증명 자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자료로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기가 모두 종료된 후에는 멘토와 멘티는 멘토링 수기를 제출하게 됩니다. 내용은 이제 멘토링을 통해 느낀 점, 뭐 후기 등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 멘티의 일부는 영상으로도 남겨서 추후 홍보 영상으로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진행되는 진로 멘토링에 대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일단 인력은 멘티의 적절한 선정, 충분한 멘토가 확보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를 관리하고 조정할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보와 영상, 기타 수단으로 진로 멘토링을 알릴 멘토링 홍보팀이 필요할 건데요.
이제 저희 기존의 뭐 주부팀이라든가 아니면은 광고 영상팀이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서 팀을 따로 꾸려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저희가 따로 홍보팀을 새로 만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산은 멘토와 멘티 활동비로 팀별로 7만 원, 이제 멘토 멘티 따로 합쳐서 총 7만 원 정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이로써 16조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조언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제 저희 김동주 지사님, 그리고 강예은 자매님, 정구민 형제님, 그리고 여기 나와주신 이은선 자매님, 이렇게 앞에서 저희 같이 인사하면 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7조 발표를 맡은 김선도입니다. 저희는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묘하게 동산을 바꾸는 시간이랑 제목이 비슷해 보이는데 아무래도 같은 다음 세대에서 아마 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사역은 이제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고민을 안고 살아가지만 정작 그 고민을 말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교회가 소통의 장을 열고 그 고민을 가진 모든 세대를 초대하여 소통하게 해주는 사역입니다. 아무래도 주제가 소통의 부재라는 주제랑 약간 겹치는 측면이 있는데, 세대 간의 격차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 사진인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여기서 지금 저희가 준비한 사역을 약간 착안해내고 생각해낸 부분이 있습니다. 종교성은 따라오지 않았지만 일단 고민을 듣는다는 점, 정말 전문적으로 상담을 배우고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어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누군가의 이야기에 또 나눔을 함께 해줄 수 있다는 점을 중요시 생각했고요. 또한 고민을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실 여기 있는 MC 같은 분들은 제3자인데 제3자에게도 나의 고민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점에서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성별, 직업 이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고민의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고민을 없이 살아가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 황당하고 내 주변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충격적인 일들도 있겠지만 가장 일상적이고 평범한 고민들도 되게 많이들 가지고 있고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고민을 가졌을 때 보통은 나누고 싶다 하면 나와 정말 친한 신뢰관계가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롤모델로 생각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을 찾고 뭐 친한 친구, 직장 동료 혹은 부모님 그리고 롤모델 뭐 이런 분들과 나누고는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런 관계가 부족하거나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고민을 말하고 싶지만 이걸 어디다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친하고 너무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더 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이러한 관계가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지고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다가가서 고민 있는 어떤 사람이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누구라도 그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고민에 대해서 꼭 명확하고 전문적인 어떤 해답을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나눔이 진행하는 가운데서 그 말하는 사람이 교회가 나의 고민에 귀를 기울여 주는구나, 교회가 나 같은 그냥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사랑해 주는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사역입니다. 네, 사역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고요. 먼저 첫 번째로는 다양한 세대의 고민거리를 취합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이 사역이 시행되기 전 단계인데, 항상 이 링크는 결국은 이제 신청서에 아마 같이 들어가는 내용인데, 처음 이제 시범 운영처럼 진행이 될 때를 대비해서 처음 시범 운영이 될 때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 전 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취합을 하려고 합니다. 고민거리는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정도로 나눠지고 예시에 나온 것처럼 진행이 되는데, 소주제 같은 경우는 워낙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대주제, 중주제는 저희가 어느 정도 분류를 해드리지만 소주제는 직접 기입할 수 있게끔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설문조사가 완료가 되고 나면은 이제 사역에 대한 주보 광고 혹은 영상 광고를 통하여서 설문을 하면서 내가 사실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했던 사람들에게 이 사역을 소개함으로써 고민이 있으면 교회로 오면 되는구나, 교회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 신청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원래는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란 딱딱한 표현보다 다른 표현을 생각해 보려 했는데 그것이 이제 저희가 모임하는 가운데에서는 딱히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아서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신청서 작성 자체는 모든 게 실명이지만 고민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는 나의 어떤 개인 정보, 이 고민의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전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 아니면은 나는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싶다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것들이 비공개로도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듣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고민을 듣는 것이 정말 들어주고 이 사람의 고민을 위해서 생각해주기 위함이지 그냥 어디 가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발설하지 않는다는 서약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신청서를 토대로 이제 담당 부서가 세워지면은 그 부서 내에서 이제 매칭을 시켜줄 텐데, 매칭이 됐다는 걸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사전교육이 실시가 됩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따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과 배려하자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영상으로 제작이 될 거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교육을 다 같이 받는다든가 하는 게 아니고 각자가 이제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교육이 끝나면 만남을 진행이 되는데, 만남 같은 경우에는 장소의 제한을 크게 두고 있지는 않지만 사적인 개인 공간, 은밀한 공간 같은 곳은 가급적 지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모든 만남은 말하는 사람에게 좀 더 배려해주는 만남으로 서로가 소통해서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 등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만남 이후에는 듣는 사람은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작성하게 되는 이제 큰 이유는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만나는 사역이다 보니 이단이 혹시라도 이 사역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이걸 억제하는 기능을 위해서 보고서가 또 필요하고, 또 보고서를 통해서 이러한 점이 정말 좋았다, 이러한 점은 좀 개선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생각이 든다면 그것들이 또 사전 교육 영상에 추가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말하는 사람 또한 이 고민 이후에 후기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보고서와 같은 이유로 진행이 되고 더욱더 개선되게 하는 것, 그리고 이단에게 또 이런 것들을 이단이 이런 사역에 참여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개선해야 될 점들이 계속 사전 교육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사전 교육이란 영상이 한 번 제작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영상을 제작하는 팀이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담당 부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보고서, 후기 이런 것들이 관리되어져야 되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매칭을 시켜주고 또 고민들을 가지고 통계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왜 이런 설문지나 신청서나 이런 내용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결국 이 고민들이 내 고민이 어디서든 막 이렇게 떠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민들이 통계가 내어져서 사람들이 그냥 사역자분들이나 아니면 더욱더 좋은 목양을 위해서 우리 세대에는 나는 이런 고민을 하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구나, 이런 부분을 더 생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네, 마무리인데요. 저희가 주제를 다음 세대로 잡는 것도 있고, 저희가 새벽기도 이후에 보면은 기도 제목 가운데 대학 청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결국 이전 세대라는 부분이 또 소외되기 마련인데, 저희가 준비하는 사역은 교회가 이전 세대, 다음 세대 아닌 모든 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세대가 또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이해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것에 이제 저희가 준비한 사역이 조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7조 발표를 마치겠고요. 17조 오신 분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차렷 인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디자인팀 18조고요. 네, 저는 6교구 김직성 성도라고 합니다. 네, 바로 저희 사역 제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동산 컬처 앤 아트 살롱 부제를 이렇게 지어 보았고요.
네, 다음은 이제 저희 이 사역에 대한 목적과 목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 읽지 않고 그냥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사역 제안서에서도 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또한 마찬가지고요. 네, 제가 할 말이 많아서 좀 빨리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 조의 주제가 다음 세대인데요. 상세 사역 제안 소개 이전에 왜 저희 조에서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정의했냐에 대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각자 개인보다 개인 기준으로 어리면 다음 세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뭐 여기 계신 뭐 장로님들이 보시기에는 집사님들 세대부터가 다음 세대겠고, 뭐 집사님들 세대가 보시기에는 청년층이 이제 그 다음 세대겠죠.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각자의 기준에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겠지만 저희 조에서는 좁게는 대학 청년 세대, 좀 넓게 봐서는 00년생대생부터 70년대생대까지라고 좀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음 세대인데 왜 문화사역이 나오고 어떤 연관성이 있지라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을 가지실 텐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 사과나무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냥 보통 사과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여기 이제 답이 나와 있죠. 사과나무의 열매는 또 다른 사과나무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그냥 사역, 어떤 움직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세대는 왜 이런 행동을 할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또 오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좀 기성 세대라고 이제 불리시는 분들은 왜 다음 세대는 이런 봉사, 교회에 좀 미적지근할까?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말이야라고도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유 중에 좀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조에서는 좀 3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수직적인 교회 문화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의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수직적인 구조 안에서 어떤 제안이 받아들여지기가 힘들고 수직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성도들이 이렇게 어떤 의견 제안을 했을 때 좀 본래 의도와 좀 많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는 즐길 것이 많은 세상 문화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많이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문화라고 생각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음악, 미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소비하는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뭐 듣고 보고 즐기는 문화는 물론이고 생산하는 문화에서도 교회는 취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빈 토플러라는 이제 사람이 그 제3의 물결이라는 유명한 책이죠. 거기서 이제 프로슈머라는 말을 이제 고안해냈는데요. 그것은 이제 프로듀서랑 컨슈머라는 이제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것은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는 사람을 뜻하는 건데요. 교회 내에서 이런 소비하는 문화, 생산하는 문화 둘 다 부족하면 다음 세대는 이런 문화적 욕구를 다른 곳에서 채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로하고 이제 행복하게 섬길 수 있는 자리의 부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2가지 이유, 그리고 자신의 은사에 대한 어떤 고민 없이 그냥 무작정 교회 필요나 아니면은 그냥 마음만으로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에는 행복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좀 섬기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리더들이 뭐 잠수를 탄다거나 뭐 이런 경우 좀 많이들 보셨죠. 또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은 이러한 말이 어떠한 말씀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규정한 그 청년 대학 다음 세대는 명확한 동기부여 없이 움직이기는 더더욱 힘든 세대입니다. 이러한 이제 요인들이 다 합쳐져서 우리 교회 사람 많잖아, 내가 굳이 해야 돼? 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좀 저는 이 사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많이 힘을 줬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한번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창조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 우리에게 이 땅을 경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경작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배하다, 섬기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고, 우리는 이제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땅을 아름답게 경작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이제 모든 문화와 예술의 발전은 우리 기독교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문학은 말할 것도 없고 미술을 보면 종교화들 많죠. 그리고 음악도 지금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는 것들도 보면 많은 성가곡들이 있고요. 건축도 보시면 이제 유럽의 많은 교회들 보시면은 그런 건축들도 다 교회를 통해서 그런 문화가 이제 발전이 되었는데, 하지만 이제 지금 교회 문화를 보시면 철저하게 교회 문화는 비주류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창조성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꽃피워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부르신 곳에서입니다. 여기 계신 또 분들은 교회에서 많이 섬겼고 섬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계속 섬기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은혜의 관성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내가 섬겼던 은혜와 또 이제 그 은사가 다시 이제 그 자리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좀 이게 참 교회의 미스터리 같기도 한데요. 뭐 돈 주지도 않고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이런 사람들이 참 많죠. 이 사역을 통해서 은혜의 관성을 경험하는 다음 세대가 많아지면은 또 이제 그 사람들을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하게 된다면 동산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공동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세 번째 이유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이 사역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인데요. 네, 우선은 일단 로드맵입니다. 이거는 이제 좀 베타 테스트 같은 거고요. 사역 제안자의 주도로 이렇게 이 사역의 공감을 함께 만들어갈 성도들이 모여서 자문해 주실 목회자분과 함께 짧은 기간 먼저 좀 시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시행에 대해서는 이따 뒤에 나올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피드백을 해서 일기를 이제 모집을 할 건데요. 네, 이 상세 진행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사역 제안서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론과 좀 실습이 병행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론에 대해서는 좀 넘기고 이 워크숍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제가 문화사역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어떤 문화나 예술의 은사를 가진 사람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은사가 없더라도 이게 함께 오실 수 있는데요.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내가 가진 은사로 아니면은 내가 어떤 것을 좀 섬길 수 있는지 함께 좀 이게 온 사람들이 고민을 하면서 그것들을 좀 실행하는 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료하게 되면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파송인데 각자 속한 공동체, 이 속한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직장과 가정 모두 포함입니다. 네, 그렇고 그다음에 넘기고 이제 결과라는 것이 있는데 공동체 내 이제 사역 제안이 이제 좀 실제가 되도록 내부에 좀 네트워킹을 해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정을 돕는 사역이 있을 때 필요한 인력들을 모아서 함께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은 좀 이런 좀 공동체가 되길 꿈꾸면서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요. 다음 세대의 변화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인식의 변화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문화를 대하며 부르신 곳에서 각자의 소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 커뮤니티 구축인데요. 아까 좀 이렇게 좀 여러 조에서 이렇게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문화 예술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좀 모여서 파편화되어 있는 성도들이 좀 공동체를 좀 이루어서 좀 교회 안과 바깥에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어떤 사역들을 할 수 있나 좀 고민을 하고 직접 실행하는 그런 커뮤니티 구축의 또 목적이 있고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냥 믿음이 알므로 알미 삶으로 살아내는 공동체인데요. 좀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역에 대해서 좀 많이 오랫동안 좀 꿈꾸고 있었고 청년교구에 있을 시절부터 좀 이런 공동체를 개인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개인의 힘으로 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제 예전에 있었던 공동체에 이제 또 이렇게 좀 건의를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좀 쉽지 않은 면들이 있었고 이 비전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저희 훌륭한 조언들 좀 만나서 부족한 제 사역 구상에 좀 여러 가지 살을 붙이고 여러분들 앞에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좀 많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빨리빨리 지나갔는데 사역 제안사를 보시면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18조 좀 같이 인사드릴게요. 18조 일어나 주실까요? 한 분은 결혼식이 있어서 중간에 가셨고요. 옆에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저희 조는 다음 세대를 도전 과제로 삼고 있는 19조입니다. 저는 조장 임재민이고요. 조원으로 권윤희 그리고 최신희 자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에서 제안하는 사역의 이름은 새뒤잘입니다. 세상에 뒤처지지 않고 잘 살아봅시다의 뜻입니다. 새뒤잘을 통해 교회 내 동아리를 제안하여 성도가 중심이 되어 교회를 세상처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려 합니다. 다음 세대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희 조에서 바라본 도전 과제는 현재 세대를 지키는 것이 곧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 성도 숫자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다는 통계가 있고 코로나를 통해 성도가 이탈이 더 가속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전 프로젝트 3단계 보고서를 검토했을 때 공통적인 요구 사항으로 연령층 간 가치관 공유 및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성도가 떠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는 세상과 교회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한 컬럼에서는 기독교가 세상과의 가치 전쟁에서 밀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한 언론사의 뉴스에서는 교회가 누구나 쉽게 오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더 이상 아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신문사에서는 취업과 사회생활을 위해 교회로 오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감 가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현 세대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문제를 3가지로 세분화했습니다. 첫 번째, 성도의 참여율이 저조해지는 것. 두 번째, 세대 간 고정관념의 벽이 있는 것. 세 번째, 개인의 삶을 위해 교회를 떠나는 것. 마지막으로 세상과 낮은 문화와 가치관 문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뒤잘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 잘 살아보는 방법을 위해 동아리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동아리는 자발적으로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같은 주제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참여율 문제와 세대 간 고정관점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또한 학습이나 개인의 능력 개발을 교회 안에서 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위해 교회를 떠나는 문제와 세상과의 가치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동아리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의 동아리와 새뒤잘의 차이점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뒤잘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근본으로 하는 모임입니다. 단순히 흥미 위주의 모임이 아니고 모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형화되지 않은 훈련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개인의 삶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는 것 대신 교회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대 간의 만남 및 소통입니다. 만남을 위한 모임은 의미가 있지만 만남이라는 목표가 끝나게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을 위해 모임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지속적 교류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새뒤잘이 실제로 된다는 가정하에 가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 보니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책자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 발표에서는 몇 가지 규칙만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뒤잘에서는 사역의 주축이 되는 성도들이 직접 동아리를 운영합니다. 따라서 교회나 사역자들은 직접적인 역할 대신 교인 확인이나 초기 모임 구성, 장소 대여 같은 보조적인 역할들만 수행하게 됩니다. 동아리를 구성함에 있어 연초에 동아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구성은 연말에서 연초 중으로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임을 할 때 장소는 교회로 한정을 하며 상업적인 모임은 불가능하고 간단한 회의나 활동만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가 끝났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 뒷면에 있는 질문 카드에 질문을 작성해 주신 후 제출해 주시면 질문을 통해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세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달이 발표하게 될 20조입니다. 저희가 발표하게 될 사역은 세대와 세대의 연결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역이 동산교회에 꼭 필요한 이유는 동산교회의 기둥은 다음 세대입니다. 근데 이 다음 세대를 알아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현실과 성경적 가르침 사이에서 많은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세대들에 대해 좀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가 이 한 가지 자료를 조사하게 되었는데요. 이 자료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짧게 주보를 통해 인원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세대 타겟으로 잡고 있는 30, 40대 인원수는 주보로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학생들의 수는 현상 유지보다는 계속해서 줄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출산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중학생의 경우 부모님의 영향으로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 계속해서 줄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원수가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줄어가는 인원에 어떻게 하면 세대와 세대 간의 간격을 채워줘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서 이러한 자료를 취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구체적인 사역 제안은 총 2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교육적 사역입니다. 현재 청년들의 삶에 말씀과 기도, 찬양과 예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지대한 영향을 받기에 신앙의 전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제적 사역입니다. 먼저는 구성원 개개인을 향하는 것이 중요하고 단체를 위해 개인을 소모하기보다는 함께 영적, 정서적 유대감을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저희의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역은 바로 멘토링 사역입니다. 먼저 세대를 살아갔던 어른 세대와 신앙 고민과 조언을 듣는 기회는 교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전 프로젝트와 같이 한 주제를 두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 토론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횟수로는 분기별 1회를 생각했고 이제 모임으로는 총 2가지 안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장년 교구셀 1셀과 청년 교구셀 1셀이 분기별로 1회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 대학 부부 장년셀이 부서별 2인씩 1셀로 구성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기별 1회 모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진행은 각 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 이 사역에 대한 교육을 받은 리더들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모임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사역의 대상은 20대, 40대 세대와 어른 세대들이 이 사역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 사역이 진행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대면 모임이 가능할 때부터 이 사역이 바로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대면 모임이 가능해질 때 이렇게 모임을 갖는다면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게 조금 더 친밀감 형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내부에 독립된 공간에 따로 이렇게 마련해서 좀 이런 모임들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